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인생보험을 찾아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민채아입니다. 자, 우리나라 70세 이상 사망 원인 1위가 심장 질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 강의 시간에는 심장 질환의 수술비 집중 플랜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아플 때 가장 필요한 사람이 간병인이죠. 자,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간병인 보험까지 함께 라이프라인의 강의 시간에 소개해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트마플랜 ABC 시간에는 내 보험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2대 질환 보험까지 자세하게 만나볼 예정입니다. 자, 방송 보시다가 내 보험이 궁금하다 혹은 상담이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3553-2662번 또 우리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유튜브로도 실시간 소통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채널 들어오셔서 채팅 통해서 소통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보험 플랜 119 출발해 볼게요. 네, 보험 플랜 119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나이 70세가 넘으면은요, 가장 큰 사망 원인이 바로 이 심장 질환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심장 질환의 수술비 보험하고요. 자, 김병의 효자 없다고 하죠. 우리가 간병인 보험까지 한 번에 준비할 수 있는 보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보험일지 이성열 전문가님과 지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이성열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좀 몇 가지를 좀 준비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다음 달 되게 되면 이제 보험이 좀 개정이 돼서 좀 보험이 좀 많이 바뀌는데요. 오늘은 이제 제가 이게 심장 저희가 이제 예전에는 허혈성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은 이제 심장 질환이라 그래갖고 이 허혈성보다 보장 범위가 많이 더 넓다. 그래서 이제 심장 질환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심장 질환에 대한 수술비도 있지만 다른 수술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요즘에 이제 조금 아주 많이 좀 필요한 보험이죠. 이 간병보험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좀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심장하고 수술비, 그다음에 간병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면 저희가 살면서 어떠한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보장성 담보라고 하죠. 그러면 당연히 제 첫 번째는 보험의 심장인 이제 실손 의료비를 가입을 하셔야죠. 근데 실손 의료비는 내년 7월에 4세대 실손 의료비가 이제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현재 이 실손 보험에 대해서 말이 되게 많아요. 이 4세대 실손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이번 달까지 판매하는 건 3세대잖아요. 3세대도 말이 많았지만 4세대도 좀 실손이 좀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좀 바꿔 타는 전환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솔직히 이 4세대 실손은 권하지 않습니다. 지금 3세대 실손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15년 갱신인데요. 이 4세대 실손은 5년 갱신이세요. 그럼 무슨 말이냐? 1년 갱신 아니야? 네, 당연히 1년 갱신이시지만 만기가 15년 만기 때 또 갱신이 되십니다. 그러면 3세대 실손은 15년 정도까지는 지금에 있는 보험으로 보장을 갖고 15년까지 갈 수가 있지만 이 4세대 실손은 5년 있다가 5년 이후에 또 바뀐 실손으로 이제 가입이 밖에 안 되세요. 그러시게 되게 되면 실손은 1세대보다 2세대가 더 안 좋고 그다음에 또 3세대가 더 안 좋았어요. 그러면 4세대가 더 안 좋죠. 그러면 이제 5세대가 나오겠죠? 과연 좋을까요? 실손은 실손대로 계속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들이 손해율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실손은 계속 안 좋아지는 실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손을 전환을 해야 된다. 특히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은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좀 반대하는 입장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살면서는 실손 의료비가 좀 중요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진단비고요. 세 번째는 각종 수술비, 질병 상해 수술비, 그다음에 요즘 잘 나오죠. 1에서 5정 수술비. 그다음에 뭐 21대도 있고 뭐 112대부터 뭐 119대 등 뭐 88대 뭐 회사들마다 틀리지만 요런 이제 수술비 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살면서 이제 의료비 지출 현황에 대해서 제가 좀 한번 이제 만들어 와봤어요. 이거는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를 한 건데요. 작년입니다. 작년에 이제 건강보험 이제 받아가시는 분들이 약 총 진료비가 86조 9천억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약 87조입니다. 약 87조인데요. 전년 대비 좀 올랐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항상 강의를 할 때 보험은 통계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65세 이상 진료비가요. 37조 5천억 정도 되죠. 그러니까 전체 진료비의 43.1%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험은 통계학. 만약에 50대 있으신 분들, 뭐 60대 있으신 분들 그렇게 되게 되면은 당연히 65세 이상 이제 진료를 많이 보시게 되시는데요. 꼭 굳이 20년나 100세 만기가 필요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굳이 20년나 100세 만기 3만기로 안 가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험료는 그래서 보험료가 좀 저렴한 20년 갱신 또는 뭐 나는 너무 좀 더 긴 걸 원해. 그러면 30년 갱신도 괜찮으세요. 그렇게 되면 이런 3만기보다 보험료는 훨씬 더 저렴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2020년에 보시게 되면 이 1인당 월 평균 진료비가요. 한 14만 1천 원 정도, 65세 이상은 40만 원이 넘어갑니다. 이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65세 이상 넘어갔을 때는 보험이 이제 그 이후에 내가 정말 많이 혜택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저렴한 보험료로 그렇게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심장질환 첫 번째죠. 첫 번째 심장질환 요거에 대해서 이제 알고 싶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이 허혈성 진단비, 뭐 허혈성 뭐 질환 수술비가 있었는데 그거는 여기 맨 위에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두 번째 여기까지만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심장질환은 뭐냐? 여기 보시게 되면 뭐 심장막의 기타 질환, 그 다음에 뭐 심내막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정맥이 여기 또 있어요. 부정맥이 있고 여기 뭐 심박세동 및 뭐 부정맥 이런 게 또 있는데요. 이거는 보험사가 제가 뭐 A사, B사, C사, 뭐 K사 이렇게 만들어 왔지만 보험사들은 몇 군데 보험사들이 이 심장질환에 대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A사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는 보장을 안 해주고 이 B사는 또 여기까지 보장을 안 해주고 이 C사는 또 여기까지 보장을 안 해줍니다. 그런데 요 K사 같은 경우는 요 I49 코드인 요거 하나만 빼놓고는 전부 다 이 심장질환에 대한 거를 보장을 해줘요. 그래서 심장질환 담보가 허혈성 담보보다 훨씬 더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질환 담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솔직히 별로 없으세요. 왜냐하면 이 담보 자체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허혈성보다 허혈성도 있지만 이 심장질환 그리고 집안에 뭐 부정맥에 대한 좀 니즈가 있으신 분들은 이 심장질환을 가입해 놓으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보면 심장질환 진단비하고 이제 수술비 분류표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진단비 분류표를 좀 보게 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는 I20부터 I25 코드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협심증, 뭐 허혈성이나 하게 되면 제일 알아듣기 편하게는 협심증이 이제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고요. 그냥 뭉뚱그리로 이제 심장 진단비는 뭐 여기 I46 코드부터 시작을 해서요. 뭐 3031, 뭐 41, 뭐 신부전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담보가 심장질환 진단비 담보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수술비도 당연히 똑같겠죠. 이게 보게 되면
이 I00부터 시작을 해서요. 급성 류마티스열, 그다음에 뭐 기타 형태의 심장병이라는 건데요. 요게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요 코드가 좀 많이 나오세요. I30부터 52 코드인데 여기 안에는 I47, 48, 49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심장 질환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이제 뭐 A라는 회사, A 회사, 제가 좀 전에 그 보장이 좀 많이 되는 그 회사의 담보를 좀 갖고 나와 봤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검진, 진단, 수술, 그 다음에 통원비 플랜이라 그래갖고요. 이 보시게 되면 검진은 뭐 2대 질환, 뭐 CT, MRI, 뭐 심장 초음파 요걸로 해서 얼마를 뭐 5만 원을 드리고 조영술 검사 지원비는 뭐 30만 원을 드리고 요것도 있지만 진단은 여기에 또 이제 뇌혈관 진단도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심장질환 진단비가 1, 2 해서 각각 1,000만 원씩 들어가고요. 수술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수술비가 뇌혈관 질환 진단비는 2,000만 원 들어가고요. 심장질환 수술비가 3,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또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 보면 이 통원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수술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허혈성 협심증을 할까요? 협심증 하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급성심근경색, 급성심근경색으로 이제 뭐 카테터를 뭐 심으셨든지 아니면 수술하셨든지 하신 분들은 그 입원만 하고 그냥 끝날까요? 다 완치가 될까요? 아닙니다. 이분들은요 뇌경색도 마찬가지고 뭐 허혈성도 마찬가지고 통원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 통원을 할 때마다 얼마를 드리냐? 허혈성 같은 경우는 11만 원을 드리고요. 급성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최대 22만 원. 그다음에 뇌혈관도 11만 원. 뇌졸중은요. 뇌경색하고 뇌출혈입니다. 이렇게 걸리셨던 분들이 통원을 하시게 되면 통원비가 최대 22만 원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비는 실비대로 보장을 받으시는 거고 이 통원비도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나라에서 지급하는 뭐 연금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연금식으로도 좀 받을 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통원 일당은 연간 30일이고요. 뭐 이렇게 해서 뭐 이 상급병원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뭐 종합병원으로 가느냐 뭐 일반 병원으로 가느냐 거기에 따라 좀 약간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보험료는 얼마냐? 요거는 이제 좀 20년 갱신을 좀 만들어 봤어요. 20년 갱신을 만들어 봤을 때 40세 남성은 25,000원, 여성은 14,800원, 50세는 48,000원, 남성은, 여성은 27,500원. 60세가 가면 갈수록 발병률이 많기 때문에 좀 비쌉니다. 남성은 87,000원, 여성은 48,000원 정도가 되시는 거고. 요거는 이제 제가 20년 갱신을 만들어 본 거고요. 요건 나는 갱신 싫다. 그냥 20년 나 100세 만기로 무해지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40세는 6만 원, 남성은 뭐 여성은 38,000원, 50세는 82,000원, 60세는 뭐 10만 9천 원 정도 이렇게 이제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요건 좀 더 저렴하고 조금 더 이제 그 보장이 좀 많은 건데요. 요거는 심장 질환하고 뇌혈관하고 같이 보장을 하는 플랜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요건 기본 플랜이기 때문에 최저임 100만 원만 넣습니다. 일반 상해 사망.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2천, 뇌혈관 질환 수술비로 2천. 뇌혈관이 걸려서 수술까지 하게 되면 토탈 4천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허혈성이 아닌 심장 질환으로 만들었을 때 심장 질환 진단비 1,000, 허혈성도 여기다 1,000, 심장 질환 또 진단비 1,000, 심장 질환 수술비 2,000 해서 이렇게 또 만들어 봤을 때 요거는 그냥 20년 갱신으로 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심장하고 뇌혈관하고 같이 포함했을 경우에 40세 남성은 28,000원, 50세 남성은 63,000원, 여성은 43,000원, 60세 남성은 좀 비싸죠? 그래도 123,000원, 그 다음에 여성은 82,000원. 그래서 나는 뭐 예전에 이제 뇌혈관까지 다 넣습니다. 저는 심장만 필요해요. 요거는 담보가 있으신 분들 별로 없으시기 때문에 심장만 필요하신 분들은 40세 남성 같은 경우는 17,000원, 여성은 7,000원. 싸죠? 50세 남성은 34,000원, 여성은 15,000원, 60세 남성은 61,000원.
이 여성분들이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60세 여성분들이 3만 원도 안 하는 보험으로 이만큼의 보장을 가져갈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여성분들한테 상당히 좀 유리한 보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비는 그럼 도대체 수술비는 어떻게 얼마나 나와요? 이 수술비가 중요한 게 뭐냐면 진단비가 워낙 비싸잖아요. 근데 진단비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수술비예요. 그 다음에 진단비는 딱 1회만 드리고 끝이죠. 근데 수술비는 회당 드립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진단비보다 수술비가 훨씬 저렴하다. 수술비가 저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단비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수술비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뇌혈관으로 인해서 뭐 수술을 한다 했을 경우에는 그냥 건강하신 분들, 근데 뭐 종합보험을 했을 때는 수술비로만 8,130만 원, 8천만 원 정도 나가시는 겁니다. 저희가 8천만 원 받으려고 진단비를 가입을 하려고 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정말 비싸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자녀보험 같은 경우 1억 1천까지 나가시는 거고 나는 좀 아픈데 그랬을 때 좀 유병자인 간편보험도 요새는 좀 좋아졌기 때문에 6,600만 원 정도 나가세요. 그래서 뭐 협심증도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나가시는 거고요. 뭐 부정맥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심장이죠. 이 부정맥으로나 심부전 같은 경우는 종합보험은 6,530만 원, 좀 아프신 분들 간편보험은 한 3,900만 원, 뭐 자녀보험은 8,500만 원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인공관절 같은 경우도 뭐 340만 원, 뭐 120만 원, 210만 원. 그래서 이 녹내장, 그다음에 백내장 말이 많죠. 이 백내장 말이 많은데 이 백내장도 이제 실비에서 보장을 못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백내장 담보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갑상선 종양 같은 경우도 종합보험에서 430만 원 수술비가 회당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대양 용종 건강검진 받으시러 가시게 되면 대양 용종도 나오시잖아요. 저도 이제 얼마 전 며칠 전에 가서 받았는데 제 생애 처음으로 용종이라는 게 나왔어요. 대양 용종이. 그랬을 때 제가 만약에 이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게 되면 100만 원 나오시는 거죠. 용종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병원비는 실비 처리가 다 되는 거고요. 그다음 무지해반증도 여성분들이 좀 많이 걸리시는 건데 여기에 대한 수술비도 나온다. 그래서 수술비는 회당 지급됩니다. 그리고 진단비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수술비다.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수술비에 대한 이 112대 질병 수술비는 어떤 식으로 들어가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112대도 1, 2, 3, 뭐 4, 5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랬을 때 1 같은 경우는 뭐 심장 큰 거죠. 뇌혈관 질환, 고혈압 질환, 뭐 동맥경화증, 급성 췌장염. 요게 이제 제일 많이 이제 제일 높은 거고요. 종합보험은 2천만 원, 간편보험은 1,000만 원, 자녀보험도 2천만 원. 이렇게 해서 2,500만 원, 200만 원 해서 뭐 100만 원, 50만 원, 40만 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제일 유리하지 않으실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아픈데 가입이 가능한가요? 예.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유병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요. 내가 아픈데 325 해서 뭐 3개월 이내에 어떤 의사의 뭐 재진단이나 2년 이내에 입원 수술, 5년 이내에 뭐 암이나 그런 거 걸렸을 때 무조건 가입이 안 됐어요. 하루라도 입원을 하게 되면.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한 달만 초과가 돼도 뭐 인수가 가능한 경증 질환이 되게 많아졌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염좌도 있고요. 백내장 수술도 있고 대량 용조 절제 수술도 있고 이런 수많은 뭐 두드러기도 있고 수많은 디스크 수술도 여기 한 달만 지나면 가입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보험을 가입이 안 된다라고 보는 것보다 내가 웬만큼 아프도 가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이 수많은 질병 중에 한 달만 지나면 다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좀 크게 급성 위염이나 뭐 급성 신우신염, 그다음에 뭐 A형 간염이 있었는데 뭐 식도염, 역류성 식도염이죠. 요것도 3개월만 초과가 되게 되면 3개월만 지나면 웬만하면 다 가입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좀 마지막으로 제가 간병인 보험 꼭 필요한가? 예. 간병인 보험이 아주 필요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간병인이라 그래갖고 3년 갱신형 보험만 나왔었죠. 그런데 요즘은 간병인 사용 일당이라 그래갖고요. 좀 더 길게, 3년보다 좀 더 길게 20년 갱신짜리 보험이 나왔어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좀 차이가 뭐냐면 제가 간병인 사용 일당하고 간병인 지원 일당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간병인 사용 일당은 제가 간병인을 사용을 하고요. 제가 간병인을 불러요.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제가 제 돈으로 간병인을 이제 씁니다. 그랬을 때 제가 뭐 간병인을 뭐 8만 원을 줬다. 아니면 뭐 9만 원을 줬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보험사에서 10만 원을 그냥 드려요. 그냥. 그런데 간병인을 뭐 13만 원, 뭐 12만 원을 사용을 했다. 그러면 제 부담금은 2만 원, 3만 원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간병인 사용 일당이에요. 이거는 보험사에서 저한테 돈을 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간병인 사용 일당 보험료 인상에 걱정되시는 분들은 20년 갱신이 가능하시는 거고 더 좋고요. 납입 면제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계속 이제 말씀드렸던 이 간병인 지원 일당은 저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보험사에다가 48시간 이전에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간병인을 보내주죠. 그래서 저는 돈을 낼 필요가 없고 뭐 간병인이 뭐 8만 원이든 뭐 9만 원이든 뭐 15만 원이든 그냥 보험사에서 간병인을 지원을 해준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추가 부담금을 없애려면 간병인 서비스를 지원하시는 거고요. 요거 공동 간병하고 요양병원 보상이 필요하다면 요것도 실비 처리를 해서 지급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요거의 단점은 모든 보험사가 3년 갱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고 보험료는 요 간병인 사용 일당이 저렴합니다. 이상하게 20년 갱신이지만 간병인 지원 일당보다 요 담보가 좀 저렴하세요. 그러면 유병자도 간병인이 가입이 가능한가요? 네, 유병자도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요 아까 말씀드린 간병인 사용 일당하고 간병인 지원 일당하고 내가 어떤 게 더 필요한지가 더 생각을 해보셔서 나는 간병인 사용 일당이 더 좋고 20년 동안 보험료 안 오르는 이 20년 갱신짜리로 가입을 할래? 아니면 나는 그냥 3년 갱신이지만 보험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간병인 지원 일당으로 가입을 할래?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떤 게 더 유리한지 생각해 보시고 가입하시면 되고요. 간병인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진짜 긴병의 효자 없습니다. 긴병의 효자 없고요. 암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오래 입원을 안 시킵니다. 길어봤자 10일이에요. 그런데 뇌혈관하고요. 심장질환 같은 경우는 뇌는 평균 48일이래요. 입원하는 기간이. 심장도 한 32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좀 더 이제 심하신 분들은 48일 평균이잖아요. 더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긴병의 효자 없다고 했을 때 이 간병인이 나도 편하고 누워 계신 우리 뭐 부모님이나 뭐 지인도 편하고 했을 때 이 간병인은 정말 지금 필요한 시대의 담보다, 보험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유병자도 이제 어떤 식으로 가입을 하냐. 나는 20년 갱신인 간병인 사용 일당으로 가입을 했을 때 보험료가 얼마냐?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간병인 사용 일당이에요. 그냥 무조건 10만 원 드리는 거. 그런데 7만 원 이상을 사용을 해야지만 10만 원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해도 들어가 있고요. 질병도 들어 있으세요.
그럴 경우에 보험료는 50세 같은 경우는 남성은 17,000원, 여성은 25,000원. 이 간병인은 여성이 좀 더 비쌉니다. 여성분들이 입원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60세 남성은 3만 원, 여성은 37,000원, 65세 남성은 4만 원, 여성은 43,000원이고요. 20년 갱신이고요. 간병인 지원 일당은 제가 말씀드렸죠. 3년 갱신이에요. 이건 무조건 어느 보험사나. 이럴 경우에 50세 여성은 21,000원, 60세 34,000원, 65세 44,000원, 뭐 여성은 뭐 65,000원 이런 식으로 플랜을 만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나는 간병인 50세 넘으신 분들은 간병인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오히려 좋으세요. 간병인은 내가 가입을 해서 나도 편하지만 자녀들이나 제 와이프, 배우자도 편한 나를 위한 보험이지만 우리 집안을 위한 보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최종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게 되면 분명히 진단금도 중요합니다. 진단금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좀 적은 보험료로 진단비를 커버를 할 수 있는 이 수술비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될 때예요. 그리고 큰 병일수록 수술비가 커집니다. 왜 그러냐면 비급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수술비를 준비를 하셔서 든든한 노후로 만드시는 것도 좋고요. 김병에는 효자가 없다는데 이젠 효자 효녀가 가능한 시대고요. 그다음에 보험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보험은 통계학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몇 살이고 내가 언제 통계학으로 봤을 때 어느 때 수술을 제일 많이 받고 진단을 제일 많이 받는지 그걸 판단하셔서 그 60세 이후부터 70세 후반 아니면 80대 초반까지 그때 집중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보험을 만들어 놓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질병들 중에요.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기도 가장 까다롭고 또 가장 비싸기로 유명한 심장질환. 그래서요, 진단비보다 더 저렴하게 수술비로 집중 플랜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하루만 불러도 돈 10만 원 그냥 깨지는 간병인에 대해서도 간병인 보장까지 가능한 실속 있는 플랜들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으니까요. 방송 중에 나도 이 보장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2번, 또 우리 문자번호 013-336-0110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성열 전문가님과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자, 각각 피부에 와닿는 보장이다 보니까 많은 궁금증 있으실 것 같아요. 계속해서 연락 주시기 바라고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 플랜 AB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요. 테마 플랜 ABC입니다. 자,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테마 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요.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2대 질환 보장이라고 합니다. 자, 이 자리에 김성수 전문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뇌랑 심장 쪽 네. 2대 질환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좀 체감은 하시는 것 같거든요. 예. 일단은 얼마나 위험한 건지 하나씩 네. 좀 알려주세요. 일단 그 전에 우리가 네. 보험을 가입할 때 좀 어떻게 들으면은 잘 가입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보험을 보장을 쉽게 받을 수 있게 가입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우리 보장을 보면요. 수많은 담보들이 있어요. 이제 사망을 포함해서 네. 뭐 각종 우리 진단 자금, 3대 진단이라고 하죠. 암, 뇌, 심장, 그리고 그걸로 인한 수술, 그리고 입원, 그리고 각종 상해나 질병 담보 이런 것들이 종합해서 모든 보험들이 한 플랜 안에 요즘에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 보험을 가입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수많은 담보들을 딱 펼쳐놨을 때 과연 이 담보들 중에 어떤 게 가장 좋은 담보일까? 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네. 과연 보면은 우리가 100% 확률이 있어요. 사망에 대한 담보. 사망은 누구나 한 번은 옵니다. 오늘도 우리 축구선수, 레전드 축구선수가 그 갑작스러운 췌장암으로 이렇게 별세를 하셨잖아요. 맞아요. 아무도 안타까워요. 네. 젊은 나이에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망. 사망은 누구한테나 오는 유가족 또는 가족을 위한 플랜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사망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 100%의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중요한 플랜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험회사에서 흔히 말하는 3대 질환, 암, 뇌, 심장. 요거에 연관성이 있는데 제가 이 보험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수많은 고객들한테 보험금을 지급할 때 그 옆에는 항상 제가 있었는데 그 통계를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오, 예. 요거는 어느 통계체에도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제 개인적인 통계일 뿐인데 대체적으로 그 혈관 질환, 고혈압이나 아니면 고지혈증, 뭐 당 관련 이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암에 걸렸던 분들이 굉장히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한번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우리 몸의 세포, 기관, 우리 몸은 이렇게 물 그리고 세포, 기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이 그 에너지원을 동력하는 게 혈관이거든요. 혈관이 우리 몸 각 장기에다가 혈액을 공급해주고 심장에서 그거를 계속해서 펌핑을 해주고 우리 뇌에서 이런 장기들을 잘 작용할 수 있게끔 조정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고지혈증 또는 당뇨, 혈압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은 혈관에 제대로 된 작용을 못해서 세포의 기능을 망가뜨려서 결국은 그 세포가 기능장애나 또는 세포 변화에 의해서 암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예. 그만큼 연관성 있는 우리 3대 질환 중에 하나인 뇌혈관, 심혈관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조기에 치료를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 수많은 병원비와 그리고 일상생활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이 뇌혈관 질환. 이 뇌혈관 질환은 요러시면은 병원에 바로 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 어떻게 예. 되냐면요. 갑자기 말이 둔해지거나 팔다리가 막 안 움직여. 막 돌아가거나 그리고 갑자기 어지럽거나 예. 붓두거나 두통이 심하고 의식이 갑자기 이상해. 무슨 뜨거운 햇빛에 열사병 걸린 것처럼. 그렇다고 하면 바로 119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응급차를 불러가지고 병원에 가서 꼭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실제로 제 주위에 있던 수많은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 진단금을 받으셨던 분들 중에 한 분들이 다 이런 증세가 조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심장을 부여잡고 응급실에 직접 운전을 가서 카테터 심혈관 조영술을 통해 가지고 혈관을 뚫어주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알지도 못한 뇌경색이 살짝 스쳐갔던 분들이 있고 이런 질환들이 우리가 많이 흔히 말하는 뇌혈관 진단입니다. 우리 뇌동맥류나 지중화학 주저, 뇌출혈까지 최종적으로는 이루어지는데 뇌출혈이 일어난다면 굉장히 좀 심각해지겠죠. 여기 보시면 원인은 당연히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스트레스, 비만, 흡연 같은 습관들이 대주를 이루는데요. 요즘엔 당연히 유전적인 요인들과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없으신데도 이런 질환이 걸리신 분들은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지 인지를 못하거나 생활 습관이 나쁜지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냥 컨디션이 좀 안 좋나 하고 네. 넘기셨다가 큰일 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전문가님께서 얼마나 많은 그 아프고 보장을 받는 사례들을 보셨겠습니까? 네. 저희가 보장을 쉽게 받으려면은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보장을 쉽게 받으려고 하면은요. 네. 우리가 보험은 들어놓지만은 보험료는 나가지만 보험을 어떻게 들어오는지 잘 모르세요, 다들. 솔직히 방송 보고 계신 분들 내 보험 어떻게 들으신지 제대로 알고 계신 분들은 사실 최근 들어 많아졌긴 맞아요. 했지만은 네. 대부분이 잘 모르세요. 사고가 터져봐야지 그때 돼서 보험 증권 열어보고 이건 나오냐 많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솔직히 보험회사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오랫동안 일을 했지만은 보험회사를 좋아하진 않지만은 보험 상품에 대한 금융 상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편이에요. 그 중에서 이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그 I60에서 69까지의 코드를 많이 얘기해. 보장이 많이 된다, 범위가 넓다 이렇게 하지만은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자고 하면은 거미화 출혈이나 내내출혈 그리고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뇌경색증. 뇌경색증은 출혈에 대해서 일부 고여 있는 현상이죠. 그리고 뇌출혈 또는 경색증,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그리고 폐색 협착, 그리고 뇌경색을 유발하지 않은 대동맥류 폐쇄 협착, 그리고 기타 뇌혈관 질환이 있는데 특히나 이 I67에서 68, 69 같은 경우는 진단만으로도 특별한 검사를 많이 했는데도 특이 소견이 없이도 진단을 좀 받기가 유용한 그 담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처럼 보험금이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는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회사가 못 주겠다. 이건 이러저러한 이유로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 증명 같은 걸 보내는 경우들 종종 있는데요. 이 보험금을 잘 타시려고 하시면은요. 이미 이제 담당 설계사님이나 아니면 저희 같은 전문가들한테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충분히 상의를 하시고 진료를 마친 후 청구까지도 완벽하게 이루어져야지만 통장에 보험금이 탁 입금되는 순간이 가장 정확한 그 보험 청구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선행되지 않고 요즘 모바일로나 아니 어플이나 네. 간단하게 팩스로도 청구를 하는데요. 그런 원인들이 흠집이나 뭐 문제가 생기면은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을 안 주려고 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 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험의 범위랑 종류를 잘 알아야지 되는 것 같거든요. 오늘 좀 알기 쉽게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보험 사고가 일어나시면은 당연히 뭐 병원을 다녀오셨거나 아니면 어떤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치료 내용이나 의사에게 전달되는 내용들을 꼼꼼히 면밀히 따져보시고 가볍게 여기실 게 아니라 물론 실손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보험료가 다 나갑니다. 하지만 이 진단금이라든지 뭐 후유장애라든지 수술 같은 문제들은 굉장히 좀 민감하게 보험에서 약관들을 가지고 이게 장난치는 소위 장난치는 경우들이 많이 예. 있습니다. 그런 말장난에 넘어가시지 마시고 근처에 손해사상사들이나 아니면 보험 전문가들한테 같이 상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는 각각이 한 분씩 이렇게 저희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고요. 그에 이어서 협신증. 우리 아까 뇌는 조정기관 그리고 심장은 펌핑을 하는 기관인데 협신증 같은 경우는 이 심장이 쉬지 않고 뜁니다. 오, 일본에도 예. 몇백 번씩 뭐 120번, 150회 수환과 이축을 이완과 수축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데요. 이 심장을 둘러싼 수많은 혈관들이 혈전이나 아니면 죽상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혈관들이 막혀버리면 이 심장에 근육을 전달하는 역할을 못하게 되세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죽상 또는 동맥경화증 혈전에 의해서 관상동물 내부에 지름이 좁아지거나 심장 근육에 혈류가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협신증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심근경색증은 이 죽상이 아예 심하게 돼서 일부 그 기관이 혈류가 차단돼서 아예 그 근육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심장 근육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예. 게 심근경색증이거든요. 쉽게 해서 협신증이 전 단계, 심근경색은 그 다음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이가 들면은 우리가 암보다 더 네. 위협적이라고 하는 게 이런 이대 네. 질환이라고 하잖아요. 네. 저희가 사실 그냥 보면 모르거든요. 뭐 네. CI 보험도 있고 GI 보험도 있고 맞습니다. 이대 보험도 뭐 진단비, 수비 너무 종류가 많아서 네. 꼭 알아야 된다. 이런 개념들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요즘에 성행하는 진단명이 예전에 증권들 보시면 뇌출혈, 심근경색들만 있는데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뇌졸중이 더 범위가 더 넓습니다. 예. 뇌경색을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
뇌혈관 질환 그리고 심혈관 질환의 초기 진단인데요. 여기 보시면 바둑판처럼 점점점 찍힌 게 보장의 범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I60에서 6호까지 코드, 심장 질환은 I20에서 2호까지의 코드 이런 것들이 쫙 분포되어 있는데 예전 보험들 보시면은 이런 담보들이 많이 없으세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보험들을 좀 추가를 해주거나 리모델링을 하는 데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시는데 솔직히 제가 최근에 이제 이런 전화를 좀 많이 받아요. 보면은 예. 보험 분석해드립니다. 숨겨진 보험료를 찾아드립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GA 통합센터인데 저희한테 의뢰를 주시면은 숨겨진 보험금 찾아주고 지금 가입되어 있는 현황을 잘 이렇게 점검해서 재무 설계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전화를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그래 한번 다 와라 해가지고 한번 약속을 지금 잡아놓은 상태인데 여기서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우리가 상품이 한 800만 가지 정도의 상품이 출시가 되고 예. 현존하고 있는데 880만 가지가 있는데 이런 보험들의 일부 기능들을 빨리빨리 해치워가지고 새롭게 예전 보험료를 해약하고 새로 가입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험들을 새로 가입하시면 안 되고요. 내 보험과 보장과 그리고 나가는 지출 대비해서 어느 정도 보험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내가 이런 게 좀 부족하구나 하면 좀 추가를 하시든지 기존의 담보가 너무 올드한 담보면은 좀 줄이고 또 리모델링을 통해서 업셀링을 하는 방향을 삼으셔야 되는데 무조건 보험만 해지하시면은 보험회사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히나 2대 성인병 같은 경우를 많이들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분들이. 네. 이 허혈성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이 많으면 좋겠지만 그렇다면 보험료가 굉장히 많아지니까 적절하게 진단장을 추가하시는 게 좋은데 반드시 뇌혈관 심혈관 이 그림에서 보듯이 초기 진단은 뇌혈관하고 허혈성 진단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급성 심근경색 뇌출혈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GI보험이나 CI보험 예전에 말도 많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해지도 많이 권유했는데요.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면 GI보험하고 CI보험 종신보험 계열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망은 반드시 언젠가는 지급된다. 그 중대한 질환은 먼저 지급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올드하고 보장 범위가 좁고 중대한 질환에 보장이 된다 하여도 이런 것들을 오래 내신 보험들은 함부로 좀 해지를 하는 거는 저는 좀 반대를 하는 편이고요. 이런 것들을 좀 줄여서 2대 진단 특약을 좀 업셀링 해주는 방안으로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없으신 분들은 반드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가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없으면 안 되고 있어도 지금 저희가 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보험료가 이런 2대 질환 보장 넓게 가져간다면 얼마 정도 추가를 해야 돼요? 일단은 많이 가져가시면 좀 비쌉니다. 이 2대 진단이 특히나 뇌혈관 예. 진단 같은 부분이 굉장히 좀 비싼 편이고 그리고 허혈성 질환은 좀 저렴한 편이긴 한데 네.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하고 가격 차가 많이 있고 제가 A, B, C, D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네. 제가 이 회사의 이름을 다 알고 있지만 방송의 관계상 이렇게 표기했지만요. 보통 1,000만 원당 45세 남자가 한 10,000원 초반대 정도를 달리고 있고요. 허혈성은 5, 6천 원대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수술비까지 추가를 해주신다고 하면은 5,000원, 3,000원, 뭐 3,000원, 4,000원까지 추가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20년나 90세 만기. 업셀링 할 때도 만기를 좀 짧게 가져가신 보험료로 이렇게 저렴하게 좀 할 수가 있고 요즘에 납입 면제 워낙 잘 돼 있죠.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고 여성 또한 마찬가지로 10,000원대 초반을 달리고 있고요. 모든 회사가 1,000만 원당. 그리고 허혈성 질환이 한 뭐 2,000원, 뭐 3,000원. 여자분들은 허혈성 질환 굉장히 좀 저렴합니다. 남자분들이 심근경색이 좀 많이 유병률이 높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상당히 저렴하고요. 그래서 가격을 이렇게 쫙 비교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준비하지 못한 뭔가 하나 특별한 게 있습니다. 총 3군데 회사가 이번 달에 특판을 하고 있습니다. 3군데 회사가 특판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2군데 회사는 이미 지난달부터 하고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이 2대 진단하고 관련된 거거든요. 2대 진단 관련된 건데 일단 진단폭이 2,000만 원, 3,000만 원까지 한 증권에 들어갑니다. 건강체 기준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일부 또 회사는 2,000만 원, 3,000만 원까지 거기에 또 유사함까지도 좀 폭넓게 예전처럼 잠깐 반짝하고 팔았던 시즌처럼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 담보가 유병자도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유병력자 아시죠? 335나 325. 내가 5년이나 암이 었거나 3개월의 의사 추가 소견이 없고 2년 또는 3년의 입원 수술 없으신 분들, 내가 혈압당뇨 약 드시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도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해주는 회사가 지금 한시 판매하고 있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2군데 회사가
저번 달부터 한도를 좀 늘려놓은 회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은데요. 저도 오늘 그 내용을 보고 좀 이렇게 설계를 한번 해봤는데 굉장히 좀 저렴하게 들어가더라고요. 100세 만기로 해도. 그렇기 때문에 가입 시 고려사항은 내가 건강지인지 유병자인지 이걸 고려하셔가지고 그 플랜을 짜보시면 되는데 아까 그런 한시 판매하는 거 같은 경우는 건강지인 유병자랑 가격이 같다는 얘기예요. 오, 굉장히 네. 좋겠죠. 유병자들한테 굉장히 좋은 소식이고 그리고 기본보험료 진단 한도도 잘 체크를 해보시고 갱신형이나 표준형이나 무해지, 저해지 상품이 다양하니까 내 스타일에 맞게 가격 비교도 해보시는 거 반드시 중요합니다. 요즘 금융감독원에서 고지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가족력과 리모델링 이런 것들 고려해서 내 소비 패턴에 맞게끔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보험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달 특판 보험들이 나와 있다고 하니까 특히나 이대 질환에 추가를 원하시는 분들 이번 달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대 질환을 좀 추가를 유리하게 할 수 있는 내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도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성중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C 시간 함께 했고요. 자, 방송 중에 내 보험이 궁금하다 혹은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02-3153-2662번 그리고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계속해서 연락 주시면 실시간으로 도움 드릴게요. 자, 지금 실시간 문자가 도착을 했습니다. 1191님께서 저희에게 아마 강의 보시고 연락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심장 질환이 허혈성 심장 질환보다 범위가 더 넓은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신 걸 보니까 아마도 예전에 최선의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또 범위가 또 어떻게 된 건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이상열 전문가님, 그럼 심장 질환의 범위가 뭐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걸까요? 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허혈성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제가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I20부터 25 코드까지가 이제 그 허혈성 질환에 대한 담보인데요. 이 요즘에 나온 이 심장 질환 담보 같은 경우는 이제 I20부터 25까지는 다 포함이 되지만 이제 제가 이제 있는 그 부정맥까지도 다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심장 질환에 대한 걸 그 광범위하게 거의 다 보장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렇군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아시던 허혈성 심장 질환의 그 범위보다 최근에 나온 범위가 더욱더 넓어졌다고 하니까 연락 주셔서 한번 부족하다 싶으시면 저렴하게 추가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9199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분은요, 저희 가족이 전부 보험을 가입한 지가 좀 오래됐다고 하시네요. 자, 이대 진단비 얼마 정도 추가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저는 40대 후반 주부입니다. 라고 연락 주셨습니다. 자, 김성주 전문가님, 오래전에 보험을 가입하셨잖아요. 어떻게 좀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오래전에 가입하셨으면 최소 3년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아마 뇌혈관이나 심혈관 질환이 거의 없거나 아주 저금이 가입돼 있을 건데 일단 이대성인병 저희 방송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진단비입니다. 진단받기도 굉장히 용이하고 그럼 얼마나 들어야 되냐? 물론 내가 돈이 많으면 많이 들겠죠. 하지만 최소 2천 정도는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 보험회사당 한도가 어린이를 빼고 나서는 한 2천만 원까지는 들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개를 들어가면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최소라는 단어에서 2천만 원 정도는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좀 더 여유가 되신다면은 뭐 4천 정도? 이 정도까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내가 그 가족력이 있거나 아니면 좀 더 여유가 되신다. 보험으로 금융상품 선택하실 때 좀 더 여유가 되신다고 하면은 좀 더 추가하시는 방향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대 질환 아무리 부족해도 최소 2천만 원, 좀 여유가 되시면 4천만 원까지는 좀 준비를 하시라라는 말씀 주셨고요. 무엇보다 범위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연락 주셔서 저희와 함께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이분은 4609님이신데 이성열 전문가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자, 수술비 보험을 꼭 준비해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좀 질문 주셨습니다. 자, 이성열 전문가님 보시기에 수술비 보험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예, 그 수술비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 같은 보험 같은 경우는 그냥 뭉뚱그리로 해서 손해보험은 질병수술비, 상해수술비에서 뭐 30만 원, 50만 원 그렇게 나눠졌고 생명보험은 뭐 1에서 3종, 뭐 1에서 5종 그렇게 나눠져 있던 이 수술비였는데 지금은 보험이 워낙 좋아져서 이 수술비가 되게 범위가 넓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살면서 난 수술 뭐 얼마나 받겠어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나이를 드시거나 하시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관절을 많이 쓰신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인공관절 수술은 꼭 한번 받으시게 돼 있으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3대 질환이든 뭐
암이나 뭐 뇌, 뭐 심장 질환에 걸리셨던 분들은 수술은 뭐 당연히 들어가시는 거고, 그다음에 허리 아프신 분들도 이제 허리나 목, 디스크 같은 게 있으신 분들도 수술도 하시기 때문에 이 수술비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진단비를 대체할 수 있는 보험이다, 그런 담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이제 크게 혜택을 볼 수 있는 담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수술비 자체는 회당 드리는 거예요. 회당 할 때마다 드리는 거기 때문에 진단비는 일회성입니다. 일회성 한 번 딱 드리고 끝나는 거죠. 그 담보가 빠져버리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수술비는 저렴한 보험료로 좀 크게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수술비 담보가 너무 많이 나와 있고, 너무 좋은 이 담보가 정말 많은 회사들이 많이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언제 없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지금 수술비가 없으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냥 일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술을 하고 또 반복적으로 보장받을 일이 많기 때문에 수술비 보험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저렴하다고 하니까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통해서 방송 끝난 이후에도 한번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02-3153-2662번, 또 우리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계속해서 연락 부탁드리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저희 보험플랜 119 더욱더 도움되는 보험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